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정부가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네, 이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또 청년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합니다. 분양 물량이 기존의 14만 7천 호에서 50만 호 3배가 확대가 됐고요. 청년층도 34만 호, 중장년층에게 16만 호를 공급하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일반형이 아니고요. 일반형뿐만 아니라 또 나눔형, 요거는 이제 뭐 반값 주택 같은 거와 비슷합니다. 정부와 여러분이 나눠서 투자를 하는, 나눠서 분양을 받는 형태가 되는 그런 꼴이죠.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고 나중에 상승했을 때 매도했을 경우에 역시 70%를 보장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선택형은 6년간 살아봅니다. 내 거 아니지만 일단 살아봐요. 저리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살아보다가 향후에 이걸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도 되는 그런 형태의 선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 25만원, 10만원, 15만원가 지금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0만원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요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합뉴스에서 만든 그래픽인데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 50만원 대상별로 보게 되면 청년층에 34만원 공급을 하고요. 청년 외에는 16만원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분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한 70% 분량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역시 35만원, 50만원 중에 70% 정도를 수도권에 밀집을 시켜놨고요. 이 35만원 중에서 서울은 6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14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나눔형, 아까 말씀드렸었던 70% 시세를 받고 떨어지든 올라가든 나는 70% 부분만큼 수익을 얻는 이 형태가 이제 25만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별 공급 계획을 보게 되면은 23년서부터 27년까지 5년간 공급하는 건데 매년 10만원씩 동일하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7만 6천원 좀 적다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총 5년간 50만원 공급을 하되 내년에는 7만 6천원 그리고 27년에는 13만원 정도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주거 선택권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70%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주택가격은 5억입니다만 여러분들 5억에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70%인 3억 5천의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80%인 2억 8천 정도를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80%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불과 7천만 원 가지고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15%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일단은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5억 원짜리 주택이 나중에 한 8억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3억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럼 3억이 상승했으면 3억은 전부 다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억 중에 70%니까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만 내가 수익을 얻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3억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가격이 떨어졌다. 5억짜리가 4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원만 내가 감당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고 수익도 줄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모습이죠. 자, 선택형은 보세요.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년간 여러분이 살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 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입주 시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입주 시의 추정 분양가가 5억이었다. 근데 한 6년 지나니까 한 8억으로 올랐어요. 8억으로 올랐지만 우리가 감정가가 시세랑 동일하진 않잖아요. 좀 줄잖아요. 그러면 감정가가 뭐 한 7억 정도 된다. 그러면 5억과 7억의 합산해서 나누기 2니까 한 6억 정도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8억이 된 주택을 6억에 구입하게 되는 거니까 2억이나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면서 2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득인 건지 아니면은 초기부터 5억에 분양받아가지고 8억의 이득 보게 되면 3억이 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에 투자해서 2억 버는 것보다 5억에 투자해서 3억 버는 게 낫기는 한데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6년 후에 제공될 돈이잖아요. 이건 6년 전에 지급한 돈이고 그러니까 6년의 기간 동안에 1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 이에 따른 뭐 기회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을 좀 잘 해보셔야겠죠. 개개인마다 틀릴 것 같으니까. 다만 이제 또 6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리로 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부담하게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인지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자, 일반호 같은 경우는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뭐냐면
앞으로는 추첨제를 적용해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자, 우리가 청년층 같은 경우는 가점제로 하게 되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은 크지 않고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4050 세대보다. 그래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여주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4050 세대들이 불만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거기 무주택 유지하게 되면서 청약 한번 받아보겠다고 십몇 년을 갖다 부었는데 자꾸 특공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주게 되면 우리는 뭐 낙동과 우리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를 하고, 그럼 4050 세대들도 걱정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도 키우고, 그 다음에 청년층의 추첨제를 적용을 하되 특공에서 일부 조금씩 빼가지고 4050 세대한테 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양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 보십시오. 1.9에서 3%, 1.9에서 3%, 2에서 3%.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예금 금리가 거의 6% 넘어가는 시중은행도 드디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2% 중반 정도에서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저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현재 기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로 만기 40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갚아 나가야 될 부담금이 현저하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가, 우리 지금 LTV 뭐 요즘에 최근 나온 거 5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주거 지역은 기존에 뭐 70%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최대 한도가 80%까지도 갑니다. 예, DSR도 적용하지 않고요. 예, LTV만 보는데 최대 80%까지 제공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내용이죠. 나눔형과 선택형 그렇게 되고, 일반형은 70%까지 적용이 된다. 자, 나눔형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분양 가격이 4억 2천인데 8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초기 부담은 8,400만 원 갖고 일단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집이 되는 거고, 적용금리 이렇게 적용했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금이 1,210만 원.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월로 따지게 되면 100만 원 정도에서 한 120만 원 정도, 금리에 따라서 요 정도니까 뭐 맞벌이 부부 정도가 된다면 크게 부담을 안 느끼면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100만 원이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거를 하려면 매매, 월세, 전세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매매 선택 안 한다고 했으게 되면은 월세도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다 100만 원 이상 되는 거고, 전세도 지금 금리로 빌리게 되면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 집 마련하게 되면서 요 정도 월 상환액을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억 3,600만 원에서 적용금리를 뭐 대략 한 2% 정도 한다고 하게 되면 660, 한 6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연간.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금이니까 중간에 조금씩 갚아 나가다 보게 되면은 총 이자 부담하는 거는 한 20년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70에 20년 하게 되면은 한 1억 4천? 그죠? 대충 이게 나오네요. 그죠? 1억 4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유형별 하던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치가 좋아요. 서울 지역이 초록색인데, 고덕 강일단지가 있고요. 이거는, 올 하반기. 내년하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마곡도 있고, 위례도 있고, 면목도 있고, 동작구 쪽, 성동구 쪽, 대방동, 이런 쪽이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들이고, 그 외에 있는 것들도 창릉역, 양정, 남양주, 안양, 뭐 이런 쪽이니까 서울 근방 쪽에서만 다 움직이는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한 1,500개 정도는 사전 청약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특별 공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별 공급이 신설했기 때문에 미혼,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 청년이라는 것은 39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서 일반형은 일반 공급 비율을 확대를 하고, 선택형에는 다자녀 노부모든 특별 공급 배정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그 특별 공급을 통해서 얻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점수가 밀리니까 특공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특공을 많이 배정을 하고, 그런데 4050 계층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급을 선호하니까 일반 공급의 비율을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대상별 청약 자격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청년은 주택소 이력이 없고 19세부터 39세가 청년의 대상이니까 미혼들, 이런 사람들은 청년 자격이 있는 건데, 대신 뭐 이렇게만 되면 모두 자격이 있느냐? 그렇진 않죠.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니까 소득과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40% 미만인 사람들,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고소득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2억 6천 이하인 것들. 신혼부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혼부부의 개념에서 약간 틀린데, 예비 신혼부부가 일단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청첩장 같은 걸 만들었어. 결혼은 한 3개월 남았는데, 이래도 이 예비 신혼부부로 인정을 받고, 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면, 우린 신혼이 아닌데 결혼한 지 한 6년, 7년 됐고, 애기도 한 3살, 4살 되는데 신혼인가? 이게 일반적인 관례에서 신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법적인 신혼부부 요건은 뭐냐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나 한부모 가족도 다 됩니다. 예. 혼인 7년 이하 자녀 있어도 상관없고요. 다만 여기도 역시 소득자산 요건이 있어서 이런 조건, 순자산 3억 4천 미만,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 이하를 맞춰주는 경우에만 자격 대상이 됩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 뭐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규제 지역의 청약 개선이 됐는데요. 자,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은 당연히 대형 평수 50평, 60평 고려하지 않죠? 예. 10평대, 20평대, 많아야 30평대 미만, 뭐 이 정도 커야 그 정도 미만을 찾기 때문에 중소형 평형대에서 청년 가구 수요가 높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는 추첨제를 신설을 해야지만 청년들이 많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제를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대신 3, 4인 가구도 일단 식구들도 있고 중장년층이면 어느 정도 자산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큰 걸 필요로 합니다.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 그러니까 30평대 중후반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점제를 확대해서 이 중장년층의 수요에 맞게끔 변경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이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동안의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도대체가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가점이 점수 상대가 안 되는데 추첨이라도 뺑뺑이 돌려야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첨을 확 늘립니다. 그죠? 네, 추첨을 확 늘려서 60제곱미터 이하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청년분들은 가장 선호도가 높겠죠. 그래서 60%가 늘리고 25평에 33평 사이 요거는 30%로 어쨌든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8호제곱 초과는 대신에 3, 4인 가구들을 위해서 가점제를 확연히 높이죠. 기존 50에서 80% 이렇게 바뀌게 되고 조정 대상 지형도 같은 방식으로 비율만 좀 틀릴 뿐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의 규제지역 개선안인 거고요. 비규제 지역은 지금과 동일하게 갑니다. 비규제 지역은 참고로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고요. 그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 같은 건 현재 추첨 10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원문 찾아보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게 되면은 여기 담당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통화는 쉽게 안 될 거긴 하겠지만 여러 번 돌리다 보면 되겠죠. 궁금하신 거는 이쪽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아무래도 담당자니까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공분야 50만 원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